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드픽 API를 통해서 앱 인벤터로 만든 어플에 광고를 붙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애드몹이나 페이스북 광고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애드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광고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받는데 좀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답답하면은 그냥 애드픽 광고를 붙여서 그냥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애드몹이나 페이스북보다는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설치형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내 어플에 광고를 이렇게라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광고가 나오기까지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순서도인데요. 첫 번째로 버튼을 클릭하거나 어플이 시작될 때, 아니면은 어플이 시작되고 나서 30초 뒤에, 아니면은 화면이 전환될 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광고가 나오기 원하는 시점을 1번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광고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번이 버튼 클릭이 되는 거고, 그리고 2번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웹 컴포넌트가 API 주소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웹 컴포넌트가 뭐냐면 앱 인벤터에 그 웹이라고 되어 있는 그 컴포넌트가 있는데, 거기에 API 주소를 입력을 해 놓으면은 버튼과 연결해 놨을 때 버튼이 클릭되면은 API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내 광고 주소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PI 주소를 호출을 하면은 API 서버가 나에게 광고 데이터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API 서버가 준 데이터가 JSON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은 앱 인벤터에서 쓰는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변환된 리스트에서 광고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리스트에 예를 들어서 서버가 보내준 광고가 6개라고 하면은 일단 변환된 리스트에도 6개의 리스트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리스트 하나가 그 광고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여섯 번째를 보면은 그 선택된 광고 하나의 리스트에서 일단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배너의 사이즈별로의 주소가 있을 거고, 그리고 클릭했을 때 이동할 주소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광고의 개수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따가 사이트에서 직접 보시겠지만 6개의 광고 중에서 내가 선택한 1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 내가 쓸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로 그 선택한 데이터를 버튼에다가 입력을 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주소로 이동하게, 주소 컴포넌트 속성에다가 그 주소를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버튼의 배경 이미지를 그 광고 이미지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컴포넌트 속성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액티비티 스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광고주의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게 그 액티비티 스타터를 연결을 시키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액티비티 스타터를 통해서 웹사이트가 열리게 되고, 그 사이트가 열리면은 우리가 넣어놓은 광고가 한번 클릭이 됐다, 이렇게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에드픽 사이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에드픽에서 SDK 라는 그 메뉴를 들어가 보면은 제가 사용할 API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통해서 저한테 할당된 광고를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이 주소 안에 저의 아이디가 들어있고, 제가 호출할 광고의 종류가 들어있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API 데이터를 호출을 하면 됩니다. 여기 써있듯이 파라미터 중에 AFFID 라는 게 저의 아이디고요. 이 아이디는 위에 여기 파란 그 URL에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OS는 iOS나 안드로이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것도 파란색 주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라는 항목도 게임이거나 비게임이거나 이거를 선택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여기 주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라는 거는 이것도 뭐 RAND라는 값을 주게 되면은 랜덤으로 뭐 전체 한 2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광고가 20개 정도 불러오게 되고 아니면은 RAND1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랜덤으로 딱 한 개의 캠페인만 응답을 주게 됩니다. 이 데이터들 요청 파라미터 설명에 있는 그 파라미터들이 위에 파란색 주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파라미터들을 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거나 not 게임이거나 선택을 해서 내가 받고 싶은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API 주소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응답 데이터 설명이라고 나온 것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거는 AP 트래킹 링크라고 해서 이걸 링크를 하면은 이 링크를 통해서 광고주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그 주소를 말하고요. 그리고 캠페인 앱 카테고리라고 해서 게임이거나 쇼핑, 교육, 생활, 웹툰 이 종류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뭐 웹툰 광고만 사용을 하겠다, 게임 광고만 사용을 하겠다, 쇼핑 광고만 사용을 하겠다 그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 쓰면 되고요. 그리고 AP 타입 이거는 1번은 앱 설치형, 그리고 뭐 3번은 가입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드픽 쪽에 문의를 했을 때는 어플에는 무조건 그 앱 설치형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목 같은 경우에는 클릭형이라서 클릭만 해도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에드픽에서는 앱 설치형만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을 하고 설치까지 해야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신에 그 에드목 같은 경우에는 뭐 130원이나 그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뭐 에드픽은 한번 설치까지 하면은 뭐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한 3,000원 넘게까지 들어오니까 내 앱에 맞는 그런 광고가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설치를 했을 때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앱 이미지스라고 해서 사이즈별 홍보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필수죠. 배너 사이즈별로 그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 광고가 320에 100짜리 광고다 그러면은 그 사이즈의 주소를 가지고 와서 제가 사용을 해야 사용자가 그 배너를 보고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수인 거는 이 두 가지 AP 이미지스랑 AP 트래킹 링크 이 두 개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광고를 제가 선택을 해서 보여줄 때 제가 수익을 못 얻게 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봐서는 안 될 광고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if문으로 구분을 해줄 때 사용을 하면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개개인별로 사용하는 개개인별로 그 앱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고민을 해보고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두 가지가 있어야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API 호출을 해서 받아온 데이터의 예인데 JSON이라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그것을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리스트의 형식이 이 형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대괄호가 있고 여기 중괄호가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리스트들이 쭉 있는데 지금 여기 중괄호 여기부터 요 중괄호까지 이게 한 게임의 아니 한 광고에 대한 그 데이터고요. 이게 배열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트를, 광고 6개를 받아와서 리스트가 6개가 된다는 거는 이 중괄호 묶음이 6개가 된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 여기 맨 위에 AP 오퍼, 뭐 AP 타입 이렇게 항목들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필요한 항목들을 골라서 써야 된다는 그 항목들인데 이 중에서 골라서 쓰면 되는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아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AP 이미지스라는 이렇게 항목이 있고 그 아래 아이콘에 이미지 주소가 있고 그리고 아이콘 114라는 사이즈의 이미지 주소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640에 100이라고 해서 가로로 긴 그 배너를 많이 쓰는데 그 배너의 주소가 여기 있고요. 이 배너도 지금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50%로 줄여서 320 곱하기 50으로 사용을 합니다. 혹시나 더 크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960에 640을 뭐 3분의 1 크기로 줄여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요 주소들이 있고 그리고 AP 트래킹 링크 아까 꼭 필수라고 말씀드렸던 그 주소가 이게 에드픽에서 저에게 부여된 이 광고에 대한 주소입니다. 그리고 뭐 API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뭐 API를 한번 호출을 할 때 1분 내에는 꼭 한 번 이하로 해라 뭐 그러는데 이것도 프로그래밍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서 이것도 이따가 작성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보통 덩커블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덩커블이 유료화 된다고 해서 일단 앱 인벤터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을 구성을 해뒀는데요. 일단 간단한 예제라서 구성 요소는 5가지밖에 안 됩니다. 일단 가장 크게 버티컬 어레인지먼트를 놨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배너가 표시될 버튼이 들어있고 버튼 사이즈는 아까 광고 배너 크기가 640 곱하기 100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인 320 곱하기 50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뭐 가로로 더 늘려도 되고 세로로 더 늘려도 되고 그거는 뭐 어플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레이블을 하나 놨는데 저는 배너 광고 밑에 그 광고에 대한 설명을 추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정렬하기 위해서 버티컬 어레인지먼트를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래 웹 컴포넌트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사이트 에드픽의 API 주소를 불러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API를 호출을 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 웹 컴포넌트를 쓰는 거고요. 여기 URI 위치에는 아까 봤었던 API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저는 카테고리에다가 게임 광고만 받기 위해서 게임이라고 입력을 해놨고요. 원래는 여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게임이 아닌 다른 광고를 받고 싶으면은 낫게임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액티비티 스타터 컴포넌트도 넣어놨는데 이거는 클릭을 했을 때 광고주 사이트로 가기 위한 컴포넌트고 여기 액션에다가만 android.intent.action.view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블록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블록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여기서는 예를 드는 거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를 5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name 1부터 name 5까지 있는데 name 1과 name 2는 그 리스트를 저장하는 리스트 변수고요. 그리고 name 3부터 name 5까지는 그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일단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광고가 떠야 되기 때문에 버튼 클릭이라는 블락이 있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API 주소를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여기 웹 컴포넌트의 블락 중에 보면은 get이라는 블락이 있는데 이 get 블락을 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get 블럭을 API 서버에다가 호출을 했는데 서버가 뭐 망가지거나 밀려서 데이터를 받아오지 못하면은 내가 광고를 표시를 하려고 해도 표시가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web.get이라는 블럭을 호출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만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gatText라는 블럭 안에 광고를 가공하고 표시해주는 블럭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gatText라는 블럭을 보면은 일단 가져오는 데이터들이 총 4가지 종류인데 여기서 실제로 광고의 내용이 들어있는 항목은 여기 맨 마지막 response content라는 항목이고 이것만 사용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일단 gatText라는 블럭을 보면은 response content라는 변수로 해서 JSON이라는 형식으로 광고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 웹 컴포넌트에 또 보면은 JSON 텍스트 디코더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JSON 형태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변환된 데이터를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블럭은 그 가져온 리스트 형식의 광고들 중에서 나는 첫 번째 광고만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1번을 써줬고요. 만약에 총 20개의 광고를 불러왔는데 나는 15번째 광고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15를 넣어주면 되고 나는 랜덤으로 광고를 쓰겠다. 총 뭐 10개 중에서 랜덤으로 쓰겠다 하면은 여기다가 랜덤 인터저 from 1에서 20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1부터 20까지 중에서 랜덤으로 뭐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광고만 불러올 수 있게 되고요. 아까 API를 호출을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데 name3이라는 변수에는 일단 lookup in pairs라는 블럭을 써야 되고요. 이 블럭이 그 리스트 중에서 뭐 어떤 파라미터를 어떤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와 달라 이런 블럭인데 아까 name2에 저장된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한 개의 광고에 대한 이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 중에서 여기 AP 이미지스를 찾아서 그 아래에 있는 이 데이터를 name3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찾을 키값에다가 AP 이미지스를 넣고 어디에서 찾을 건지에 해당하는 이 pairs라는 항목에는 name2를 넣고요. 그리고 이 값들을 찾아서 name3에다가 넣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name4에는 name3에 들어있는 요 파랗게 체크되어 있는 요 리스트들 중에서 저는 배너 640 곱하기 100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 주소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name4에도 동일하게 lookup in pairs라는 블럭을 쓰고 제가 찾을 배너 640 곱하기 100이라는 그 텍스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방금 저장했던 리스트 name3 중에서 이 배너 640 곱하기 100을 찾아달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블럭을 name4 블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name4에 배너 이미지 주소를 저장을 했으니까 그 주소를 아까 화면에서 만들어졌었던 버튼의 이미지로 일단 설정을 해주면은 버튼이 배너 광고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할 주소도 아까 배열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name5에다가 동일한 방식으로 lookup in pairs라는 블럭을 활용해서 아까 이동할 주소는 ap tracking link라는
단어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P 트래킹 링크라는 단어를 찾아서 네임5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네임 배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소에 보이는 것처럼 한개 광고 배열 안에서 AP 오퍼랑 동일한 라인에 있는 요 AP 이미지스를 찾고 그 안에서 또 이 아이콘이랑 같은 라인에 있는 그 이름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lookup in pairs라는 블락을 두 개를 써준 거고요. 그 네임5에 쓰인 그 AP 트래킹 링크 그 주소를 가져오는 블락은 AP 오퍼라는 단어랑 동일 라인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그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lookup in pairs라는 블락을 한 번만 써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 주소로 이동을 하려면 액티비티 스타터를 활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액티비티 스타터.data URI 에다가 방금 가져온 그 주소를 넣어주고요. 이제 액티비티 스타터에 주소를 넣어줬으니까 그것을 실행을 해서 이동을 해주기 위해 스타트 액티비티 블럭도 같이 추가를 해줍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이 안 돼서 보이지는 않는데 실행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레이블에 표시될 게임 설명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주소가 입력될 name6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name6라는 변수에다가 마찬가지로 lookup in pairs라는 블락을 써서 아까 봤을 때 여기 대규모 천상전쟁의 지배자 요 문장을 가져오고 싶어서 AP 헤드라인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 여기다가 AP 헤드라인을 써주고요. 그리고 요 게임 광고 전체가 들어있는 배열이 name2기 때문에 pairs에 name2를 똑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 레이블의 텍스트에다가 방금 설정한 name6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너 광고 아래 게임 설명까지 다 지정이 된 거고요. 지금 설정한 거는 기본적인 것만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P remain이라는 요 항목이 지금 남아있는 그 광고의 개수인데 이게 만약에 0이 되면은 사용자가 클릭을 해도 수익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if문을 사용을 해서 조건에다가 AP remain이 0인 경우에는 광고를 불러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APOS 항목을 찾아서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만 작동을 하는 게임을 찾고 싶으면은 iOS일 때는 광고를 표시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넣어줘도 되고요. 이 항목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내가 내 어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서 이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광고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적당히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설정을 해줄 경우에는 에드픽에서 노리퍼라고 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광고로 표시되기 때문에 출처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광고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한 개의 광고만 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광고가 전부 다 나오게 해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광고를 어플에서 다 처리를 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하는 경우에는 어플 핸드폰 메모리가 부족해서 에러가 나서 어플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불러오는 데이터 개수를 한 개로 줄이거나 아니면 카테고리를 제한시키거나 해서 핸드폰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만든 프로그램의 동작 상태를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만든 어플에는 대부분 이렇게 최근에 에드픽의 광고를 붙여놨으니까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